안녕하세요. BGN CEO 유낙형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BGN CEO가 최근에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미처 유튜브를 제작을 다 못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워낙 바쁘고요. 교육도 많이 했고 또 23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너무나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져 갖고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겨울이 시작되면 또 내년이 오는 거고요. 24년 노무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이제 한 달에 209시간이라고 하죠. 주유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 시간까지도 포함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월급으로 보면 201만 580원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해서 2.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9,860원이고요. 월급으로 계산을 하자면 206만 740원입니다. 206만 740원이요? 예.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이제 최저 수준을 보장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 7가지 정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4년 팜플렛이 있잖아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카피하고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당연히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죠.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또 파타임, 아르바이트,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면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근로계약을 할 때 이제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말 일을 잘하는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까지는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 업무, 정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노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건 시켜서 누구나 다 대충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거기서 또 뭐 일을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뭐 수습을 두고 또 90%까지 일부러 깎아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한 근로자, 단순 노무 업무, 예,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 중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액의 90%는 지급을 해야 된다. 예, 단순 노무자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뭐 소분류, 중분류가 있는데요. 거기 단순 노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음식점에서 뭐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거기 일도 힘들죠. 단순 노무인데 예, 그런데 뭐 고용하면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도 안 주고 고용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이거는 무조건 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통화 이외의 것, 그러니까 뭐 현물로 임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면 뭐 핸드폰으로 지급을 했다든지 일부 급여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예,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그 가치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우리가 보통 이제 연장 근로라든지 뭐 휴일 근로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합산해서 그걸 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6만 740원이다 24년에. 근데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다 포함해서 206만 740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하고 소정 근로시간 한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식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식비 10만 원, 뭐 이런 경우에 그 전에는 뭐 그 비과세로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제 수당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걸 제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죠.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4년부터는 전부 산입한다. 식대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0 뭐 예를 들어서 200 예를 들어서 206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6만 740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10만 원만큼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합산해서 206만 740원으로 인정을 모두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예, 그런 계약 자체는 무효다. 예, 무효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여기 보시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비교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급을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게 되잖아요. 209시간 월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 40시간 근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209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유급으로 주는 이제 주유 수당이라는 그 유급 주유 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인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소정 근로시간에 기본급부터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대도 포함하고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해도 포함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209시간으로 이제 보통 나누면 최저임금이 보통 나오겠죠.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9,860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이 뭐뭐뭐다. 그 다음에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뭐다.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은 2024년 효력 발생 연월일은 언제부터다. 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그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또 월급으로만 계산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수당 또 그 휴일수당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라는 의미, 징역이라는 의미는 이제 형사벌적인 처벌입니다. 검찰청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중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최저임금 계산하는데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워낙 그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에 40시간, 소정의 근로시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9 to 6까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기본적으로 그냥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인 경우가 40시간일 텐데요.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달 급여가 230만 9,250원을 받았다라고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임금명세표를 교부를 하게 되겠죠. 자, 월급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의 수당, 상여금 이렇게 포함해서 203만 9,250원을 근로자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월급명세 203만 9,250원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실질은 시간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그럼 이거를 209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9,805원이네요. 자, 그러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기억하셨다가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또 고객분들 만나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대표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임금 책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